네, 안녕하세요. 수학게임 경인본원 학부모님 여러분. 수학게임 경인본원 원장 김준혁, 그리고, 네, 하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이제 초등부 설명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현재 6학년 이하 친구들은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는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 고교학점제가 정확하게 뭔지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이시자 동기부여 전문가이신 하혜정 에듀 플랫폼 대표 하혜정 수장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일단은 저도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뭐 대략 이런 거다라고 이제 어렴풋이만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거구나. 예를 들어 뭐 수능, 수시 뭐 이것처럼 고교학점제 이러면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뭐 대학교처럼 고등학생들을 뭐 수업을 신청해서 마음대로 듣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어머님들도 좀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뭐다라고 정말 아주 심플하게 그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걸로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입각해서 이제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과 적용이 되듯이 고교학점제에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좀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교학점제에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조금 우선적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게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몇 학년부터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발표를 한 게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까지 발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 이제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도 지금 조금 이게 무엇이냐라는 걸로 혼란스럽게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뭐랄까, 대학교에서 우리가 학점을 알아서 따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필수 과목이 있었고 선택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정필, 뭐 전선, 뭐 이런 식으로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필수, 교양 선택, 뭐 이렇게 있던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막 그런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뒤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 있다는 거. 그래서 1학년 때는 반드시 공통 과목을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지금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게 새롭게 시작이 돼야 돼서 지금 현재 되게 뜨겁게 2022 개정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11월 중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을 대략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기출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은 고교학점제가 현재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6학년 이하부터 다 적용이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거 하긴 할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면 거의 되나요? 이제 확정된 내용도 있죠. 내용도 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고교학점제의 활용이 조금은 좀 다르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2022 개정교육과정이 가장 지금 중요한 저희의 관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교육부에서 정의를 내리는지 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상당히 우리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에 중학교의 기초 과정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나의 진로나 나이가 잘하고 있는 거, 할 수, 뭐,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이 됐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그거에 관련된 과목들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학교들은 그냥 학교를 출석하면 다 졸업을 했죠. 예. 근데 이제는 아니, 이 정도 이수가 돼야 졸업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미이수와 이수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간 게 이제 좀 차이인 거죠. 지금까지는 출석만 따졌어요. 3분의 2 이상이면 누구나 졸업을 했는데 지금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은 당연한 거고 여기에 이제 이수를 해야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 학년 올라가는 것도 이수가 돼야지. 그렇죠. 네, 미이수가 되면 안 된다. 이건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이제 더 걱정을 하세요. 미이수? 우리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 미이수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상당한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충 수업을 해준다거나 뭔가 아이들이 그거를 잘 패스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그런 제도까지 다 여기서 이제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수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40% 미만인 아이들은 이제 미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안 들어가게끔 이제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다 패스는 하죠. 아주 소수에 불과하겠죠. 근데 다만 그것이 있다는 것이 지금하고는 다르다.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절대평가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현재는 고등학생들이 이제 등급제로 해서 네. 뭐 이렇게 석차나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교 학점제랑 그 절대평가랑 어떤 관계가 좀 이렇게 있는 네,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다들 이제 상대평가예요. 네, 공통 과목을 들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통합 사회, 통합 과학, 이게 이제 공통 과목이라 이게 전부 다 상대평가인데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기타 등등 학교마다 선택하는 학교들이 뭐 기술과 가정이라든가 뭐 정보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문 과목이라든가 필수액 아까 한국사도 포함이 되네요. 그거는 다 이제 상대평가인데 1학년이 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과목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고교학점제는 1학년 때만 상대 과목이고 상대평가고 2학년, 3학년은 다 절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선택지를 상대평가가 되면 당연히 애들이 골라가겠죠. 특히나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 아직 2024년 2월에 발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입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입시가 어떻게 될지 발표가 안 된 상태니 고교학점제는 이거는 너무 시행이 너무 빠르다. 문제점이 많다. 입시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선택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수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시끄러운 이제 소리 중에 하나인 거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렇죠. 거구나. 그러면 2024년에 2월에 발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기다려봐야 돼요. 네, 많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 2028학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2028학년도보다 우리는 대입이 4년 예고제예요. 그래서 2024년 2월까지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조건 이제 기다려 보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직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네. 정부에서도 확정되진 않았다. 네, 하긴 할 그렇죠. 건데 네,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지는 네. 이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고교학점제는 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발표는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는 지금 뭐 정교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그 반대를 하고 있죠. 선생님들마저도 아직은 좀 너무 급한 거다. 조금 더 살펴보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이런 도시 지역에서는 그나마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되게 선택지를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시골이나 지방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국에 이제
학교가 거의 뭐 폐업이 되는 학교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고교 선택을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들이 과연 선택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수업을 많이 깔기가 힘드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들이랑 이제 약간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공동으로 하는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약간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또 우려하는 게 공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처럼 공강이 있는데 이 공강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에 대한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지 않느냐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걸리는 거죠. 또 하나는 선택지가 많다 보니 선생님들의 수급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제 약간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런 약간 전문직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교직 과정을 이수한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바깥에서 이제 누군가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기준이어야 될 것이냐, 이제 석박사 이상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 아주 조율하기가 까다롭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반발이 그래서 좀 있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이쪽 파트, 이쪽 파트, 교육 파트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교육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의 문제, 수급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 뭐 이런 안전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보니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궁금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입이 궁금하다. 네. 이 대입이 고교학점제하고 지금 맞겠냐. 정시를 지금 늘리겠다. 지금 계속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는 어쩌면 아이들의 선택으로 아이들의 역량을 끌어내겠다. 다양성을 인정하겠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지금 정시를 늘리겠다고 또 하고 있는 마당에 입시하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대입이 궁금하니 이걸 시작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냐. 대입이 결정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소리하는 거죠. 학부모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거고요. 네, 뭐 똑부러진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부장님 말씀 듣기로는 그럼 현재 수능 강화로 가는 이 대입 방향과 네네. 고교 학점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이라고 볼 수도 네네. 있겠네요. 맞아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는 네. 선택 과목이 정해져 있을 거고 뭔가 이렇게 그렇죠. 네. 등급제로 그렇죠. 상대 평가로 가는데 여기서는 뭐 다양한 선택과 그다음에 뭐 그 절대 평가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그러면은 일치되는 건 아니네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입이라는 2028학년도에 관련돼서도 지금 상당한 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절대평가로 고교학점제가 선택지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대입도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내신을 절대평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을 절대평가로 간다. 이 얘기는 학교가 되게 뛰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교들 있죠. 흔히 말하는 일반고에서도 명문 학교들. 근데 이제 특목자사고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자사고, 국제고, 외고 같은 경우가 이제 2025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된다고는 하나, 만일 그 학교들이 만일 있었다면 당연히 내신이 절대평가로 된다면 다 그 학교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쪽 학교에 가서 절대평가로 이제 내가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네네네. 절대평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석차 절대평가인지 아니면은 아니 석차랜다. 그 중학교 때처럼 A, B, C, D, E 이런 절대평가인지 아니면은 그냥 패스 올 페일인지. 아니에요. 90점 이상이면 A, 뭐 80점 이상이면 B. 그래서 중학교처럼 그렇게 가되 지금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이 아까 공동으로 듣는 과목은 상대평가라고 했고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라고 했어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만 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고교학점제는 이제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융합 선택 과목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 선택 과목이 다 절대 평가를 할 건데 A, B, C, D, E, I까지. 그래서 I는 미수.
그래서 40% 미만이면 F학점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현재 진로 선택은 A, B, C지만 이제 앞으로는 A, B, C, D, E로 갈 것이다. 거기에 I는 미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절대 평가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상대 평가적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이게 네, A, B, C, 그렇죠. D 이게 좀 구별이 되니까 그게 또 A, B, C하고는 또 다른 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것도 어떻게 이제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정해진 게 없다. 네, 그 일단 발표는 그렇게 해놓은 상태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요런 고교학점제라든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정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얘기가 대선 때부터 되어 있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학교, 선도학교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해진 게 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기는 좀 부분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부분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고교학점제는 본격적으로는 2025년에 시행을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에 하겠지만 지금 이제 두 번째로는 3학년부터 부분적으로 중학교 2학년,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1이 되는 2023년부터는 도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을 약간 이제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일부 개정. 왜냐하면 요 학점제를 부분 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입시에 관련된 것도 2021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이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듣고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추진은 할 건데 구체적으로 다 확정된 건 아니라서 지금 솔직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일단 확정된 것들은 있죠. 일단은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단위수. 네, 지금 현재는 단위수로 나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1단위를 듣는다 그러면 17시간을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학점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고교 학점제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단위수대로 들었다면 이제는 학점으로 바뀌어서 1단위를 17시간이라고 했다면 1학점을 16회로 이제 줄인 거죠. 애들 시간을 1회를 줄인 거죠. 그래서 1학점을 16회로 하고 3년간에 이때까지는 204단위를 들었어야 돼요. 근데 교과 과정을 180단위를 듣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24단위를 들어야 204단위를 들어야 졸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192학점을 들으면 졸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조금 좀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근거로 조금 한번 그냥 잘 진행돼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중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지금 현행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는데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 교과에는 전문 교과 1하고 2가 있는데 전문 교과 1은 특목고에서 듣는 과목들이고요. 전문 교과 2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듣는 아이들이죠. 근데 이게 개편이 되면 똑같이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는데 그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서 융합 선택까지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 교과에서는 전문 교과 1, 2가 아니라 전문 공통 과목과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 이렇게 지금 좀 띄워드려도 되겠네요. 네, 요거는 보여드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수 시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듣는 과목이에요. 1학년 때 듣는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1학년 2학기부터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까지 아이들이 이제 들을 수 있게끔 학교 자체에서 어쩌면 교육과정 편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선택지를 학교마다 다 던질지 지금도 학교마다 다 다른데 지금 요 선택 과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학교마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과목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보면
패턴이 있거든요. 아, 이런 과목들은 학교마다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학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도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 어떤 과목들이 어떻게 선택이 될지 되게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현재 초6이 고1 될 때 이렇게 네,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중학교는 네, 네. 고교학점제니까 고교 때 하는 거죠. 음. 고교 때 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아까도 잠깐 살짝 얘기한 부분인데 출석률로 우리 지금까지는 다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예. 3분의 2만 되면 출석을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미수가 도입이 2025년부터 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2023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그거는 학점으로 바꾼다는 얘기고 아이들이 미수가 도입되는 건 2025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한테는 그냥 학점제로 지금 바꾼다. 단위를 학점으로 바꾼다. 요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수가 만약에 찍혀서 이제 대학교로 치면 F학점인 건데 네, 네. 그럼 그 친구는 그거를 재수강을 안 하면은 학년을 못 올라가거나 졸업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네,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아무리 학교 시험을 내신을 못 봐도 졸업은 할 수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거는 졸업을 3년 네. 안에 못하는 친구가 나올 수도 네, 있는 있을 상황인 수도 거네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해서 진단 평가나 학습 관리나 이런 뭐 과제 보충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생겼다는 거죠. 예, 지금은 무조건 출석만 3분의 2만 하면 너도 나도 다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미수가 있다는 이 자체가 인정을 해야지 간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이제 전부 다 어려워진 거예요. 어쩌면 아이들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억지로 끌려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본인이 무언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바뀐 게 되지 않을까요? 뭐제 입장에서는 네, 네. 이게 애들이 진짜 해야 되는 어떤 마지노선이 생긴 거니까 네, 네. 와서 왔다 갔다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40% 미만이 되지 않게끔 어. 그래도 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정책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고교학점제 관련돼서는 상당히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만든 제도인 건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주체가 되게끔 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던 내용 중에 OECD 2030 프로젝트에서 주장하듯이 학생이 주체가 돼야 되고 그 학생이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변혁적인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이 고교학점제에서도 그 취지가 거기서 시작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 돌아가는 이 교육 정책 자체가 지금 방금처럼 불확실성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복잡한 상황에서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핵심이었잖아요. 이게 고교학점제에서도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란 얘기죠. 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그쪽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이고요.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걸 목표를 성취해야 된다는 약간 조금 좀 책임감이 조금 더 강화된 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때까지는 주어진 과목을 들었다면 이젠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만 졸업을 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졸업을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네. 고등학교를 4년 다닐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네. 얘기입니다. 근데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한가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때 OECD 2030 프로젝트에서 말씀한 그 변혁적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시 그래서 핵심적 역량이 뭐 비판적 사고력이든가 뭐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협업 능력 이 네 가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학교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아주 불확실성에 관련돼서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이점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